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은 엄청난 속도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호주 및 베트남, 사우디로부터 긴급 수입을 했는가 하면 군부대 예비분까지 풀어 신속히 5개월 이상의 분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된 물량은 버스, 청소차 등 공공부문 차량과 화물차, 민간 구급차 등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 생산업체가 베트남, 사우디, 러시아, 인도네시아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5만 8천 톤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요소 1만 9천 톤을 긴급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에 묶여있던 중국산 요소 6,500톤과 국내에서 정부를 통해 받은 700톤을 합해 총 1만 9천 톤을 확보했습니다. 일선 기업들의 발빠른 대처도 눈에 띄었습니다. 당근마켓은 폭리를 취하기 위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플랫폼 내 요소수 거래를 중단하고 나눔 목적 활동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유소에서 산 차량용 요소수를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요소수에 대한 중고시장 거래는 나눔이나 기부만 허용했습니다. 다만 해외 직구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기부천사들이 요소수 기부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한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부천사들은 한결같이 소방차와 구급차는 멈추면 안 된다 라고 당부하면서 전국의 119 안전센터 앞에 요소수를 기부하고 사라졌는데요. 특히 요소수와 함께 헌혈증, 마스크, 라면까지 함께 두고 사라지는 기부자도 나타나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인천 중부소방서 송년 119 안전센터 앞에 요소수와 헌혈 증서, 마스크 100개, 라면 3박스를 놓고 간 기부자는 손편지를 통해서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저 또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도움받는 것에 비해 너무나 약소하지만 출출할 때 드시라고 라면을, 코로나 조심하시라고 마스크를, 소방차와 구급차가 멈추지 말길 바라며 요소수를 놓고 떠났습니다. 헌혈증에는 급하게 혈액이 필요한 소방관님들을 위해 같이 동봉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19 안전센터만이 아닙니다. 기부천사들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업체 앞에도 요소수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혹시나 폐기물 수집 운반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면서 요소수를 기부하는 시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이번 요소수 사태에 보여준 기부 행렬은 국민들이 공공의 안전과 시스템 전체를 걱정하면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기부 행렬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을 돕겠다는 국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러브콜이 도착했습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대기업들과 한국의 요소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쿤코프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나고 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북한 경유 한러 가스관 건설, 러시아 잉여전력의 한국 수출을 위한 송전선 건설 등의 메가 프로젝트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한국의 요소수를 공급하면서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여러가지 경제적 협력을 하고 싶은 속내를 내비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요소수 대란은 국내외 발빠른 대처로 큰 혼란 없이 급한 불을 끄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배경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중국은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료 관련 29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렸고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최근 반도체, 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미국과 너무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요소수 수출 규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출 압박에 결국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일부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은 미 정부의 요구와 달리 매출 등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고객 등 민감한 기밀은 제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공급망 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열고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고객사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애초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고객사 정보 등 26가지 문항에 대한 답을 원했지만 기업들이 영업 기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고객사 정보 대신 자동차용, 휴대전화용, 컴퓨터용 등 산업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과 SK는 막판까지 고심했고 결국 마감일에 비공개 정보는 기밀 표시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감한 내부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낸 것인데요. 그런데 뜬금없이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미국이 세계 반도체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밀 데이터를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이 자료를 분석해 앞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를 제재했던 것처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겨냥하는 핵심 정보로 쓰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간 글로벌 공장을 자처하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외국 기업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매우 컸고 시스템 반도체는 TSMC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3,8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작년 중국의 전체 수입액 중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컸습니다. 중국도 화웨이, 알리바바 등 자국 대형 기술 기업들이 여러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최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그리고 대만의 TSMC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SMIC는 첨단 미세공정 문턱으로 여겨지는 14나노 공정 제품 양산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도 자국 산업을 위해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절실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 반도체 정보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밀접해지는 상황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요소 품귀 사태를 만들어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한국에 자료를 요구하는 미국이나 자료를 제출했다고 트집을 잡는 중국이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갑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 기업들이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한 만큼 위기 상황에서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유 때문에 수출 규제를 했다면 중국은 소탐 대실, 즉 얻는 것보다 잃은 게 확실히 많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요소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입선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민 나라는 중국과 석탄 수출 분쟁을 겪은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가장 먼저 요소수 2만 리터를 한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중국과의 거래량을 줄이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사우디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도 요소를 수입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는 한국에 타격을 줬다기보다 중국의 부메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의존하던 요소 수입은 물론 다른 원자재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입선을 여러 국가로 분산시킬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요소를 주로 중국에서만 수입한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이 가까워서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소 생산은 중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소수를 만드는 과정 역시 대단한 화학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번 요소수 수출 규제 때문에 중국은 한국이라는 중요한 거래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잃었고 앞으로 한국이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도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나지 않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번 사태로 괜히 한국을 자극했다가 공급망 다변화에 명분만 만들어준 결과가 된 것인데요. 상황이 중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돌아가자 중국의 반응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패착,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